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자라온 여기 수종교회에 하나님 저에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주셨던 은혜들 나누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받은 그 은혜들,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들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같이 하늘 상금 나눠 받으실 분들입니다. 주님,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그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 살아서 이게 문명을 잘 못하게 됐어요. 안 나오네?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카니 임마누엘 둥지. 아카니는요, 안녕하세요, 웬디 선교사입니다. 정신없네요. 네. 아카니는 그 현재 말로 둥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아카니 센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이라는 표현이 참 맞지는 않는데,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장 아카니 임마누엘 아동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죠? 네, 학교는 선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믿음이 사실 자랐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교 선교 캠프에서도, 우리 창조 캠프에서도 솔직히 흑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창조 캠프 때 많은 것들을 제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사실 좀 핑계였던 사실도 좀 있습니다. 네. 학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학교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동보호센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네, 저는 이 둥지 센터를 위해서 그 인격적인 삶의 전환을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삶이 정말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과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할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삶이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밥을 많이 주고 잘 가르쳐도 거기서 내가 제자 하나 못 낸다면 저는 밥만 많이 주다가 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예수님 제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은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아이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둥지학교를 통한 목표들입니다. 보이시는 이 쪽문은 정말 문이 좁은 문이죠. 근데 이 쪽문을 통해서 반대쪽은 저희 센터가 있는 학교고요. 그 반대편은 아이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 철 펜스로 그 두 세상이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 센터가 위치한 곳은 정부 땅의 일부분을 이렇게 얻어서 거기서 이제 둥지 그 센터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보여드린 문으로 아이들이 들고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펜스 바깥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사는 마을이 보여요. 근데 왜 학교가 아니느냐, 왜 아동보호센터 있느냐, 왜 고아원 안 하고 그럼 아동보호센터만 하느냐, 학교는 왜 하지 않느냐, 왜 학교가 될 수 없었냐면요, 저희 아이들 대부분은 출생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학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대다수는 학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동보호센터로 남아서 학교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 제가 학교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는 음악 선생님도 따로 밖에서 초빙해서 오시고요. 영어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시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채플 하고요. 성경 시간 따로 있고요. 아트 선생님도 그리고 만들고 하는 선생님도 따로 밖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아트 해주시는 선생님은 한국에서 이제 전공하신 아이들 돌보시는 선생님이신데 색종이 같은 거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색종이를 받고 그 우리나라 색종이 질감이 너무 좋잖아요.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색종이 질감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컬러풀한 색종이들, 그런 학용품들을 정말 마음껏 그 어느 사립학교 부럽지 않게 이렇게 마음껏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 사는 곳이에요. 쓰레기 덤이 아니고요. 집이에요. 이곳이 운막이 집이에요. 저 펜스 뒤로는 저희 둥지 센터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마을로 이렇게 이게 이제 센터 그 펜스 오버 들어와서 문 안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집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지내는 집인 거예요. 저 가운데 까맣게 노란 통 보이시죠? 그게 물통이에요. 거기서 전기수도 당연히 없고요. 저 물통으로 물을 받아서 이제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이 보이시죠? 엄마랑 아빠로 추정이 되고 아이가 있지만 아빠는 아빠인지 아니면 잠시 아빠로 같이 머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고 말 그대로 그냥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둥지로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여기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하루 한 끼 정도 먹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기를 이렇게 업어가지고 이제 국어를 다녀요. 근데 차들이 밀리거나 하면 차에 붙어서 이렇게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국어를 하거나, 그래서 아이가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 되면 자기가 문을 두드려서 돈을 달라고 이제 문이나 이런 차 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에 다니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자기의 그 삶의 방식, 삶의 수단으로 알고 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아이들을 출생 증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엄마 아빠도 출생 증명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도 저기서 태어나서 저렇게 자란 거예요. 이 사진은 자 보시면 앞쪽으로 물 이렇게 사진상으로 물 컨디션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거의 초록색이고 진짜 너무너무 하수천이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무슨 이렇게 뭐 패스트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당연히 많을 것이고, 최근에 여기 이렇게 복개천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 같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돌 같은 거. 요거는 어느 NGO에서 돌 이렇게 콘크리트 이게 해줬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어오거나 우기 때 범람하지 않는데 이런 요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펜스가 보이시죠? 저 펜스 반대편으로 바로 둥지 센터가 있어요. 그 물 반대편으로는 다들 관공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굉장히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서울역 뒤에 옛날에 우리 청계천 복개하기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한복판인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저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제 아침에 새벽이 이렇게 되겠죠. 한밤중에 되면 덤프 트럭이나 그런 쓰레기 그런 리어커들이나 쓰레기를 이제 소들이 싣고 오거든요. 이제 거기는 소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소들이 싣고 온 쓰레기를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나 이 마을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을 거를 찾기도 하고 뭐 빈병, 고철 이런 것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에 떠밀려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저 물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건져와요. 그럼 저 물로 또 다시 씻어요. 여기 늘어놓고 파는 거예요.
보이시죠? 아이들 집 앞으로 이렇게 씻어서 늘어놓고 파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뭐 빈병들, 뭐 이렇게 잼병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팔고 있어요. 뒤쪽으로 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 참 이렇게 처음에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냄새 때문에도 힘들었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이게 뭐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2, 3킬로 정도 되려나요? 이제 우리 여기 존 스트리트 전체가 이렇다고 할까? 이거보다 더 길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길들에 아이들과 그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뒷모습은 접니다. 제가 이제 동네에 짠 나타나면 저는 얼굴이 좀 하얗고 머리가 지금은 짧지만 온다고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애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생머리를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이제 꼬불꼬불 머리잖아요. 제 머리를 막 만져요. 그래서 이도 올마오고 벼룩도 올마오고 벼룩이 한번 물리면 진짜 이 세상 가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뭐 저 세상 가려움으로 엄청 긁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저 때는 제가 애들을 리크루팅 하러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인수받았을 때 아이들이 38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는 100명 꽉 채워놨어요. 우리 애들이에요. 저 이렇게 머리도 특히 어렸을 때 바리깡으로 다 머리 한 번씩 다 밀려 보셨죠? 저렇게 해야 이제 이 벼룩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벼룩 약치는 그런 것도 하고요. 이게 맨 끝에 보시면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아이 보이시죠? 이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따로 없죠. 애들이 이렇게 꼬질꼬질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왼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아이,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 잘 보세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저 뒤에 보이는 장난감 우리 율리 거고, 한국에서 쿠팡으로 받은 것도 있고, 거기에 있는 대사관 자녀들 집에 제가 싹 다니면서 쓸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갖다 놓은 리틀 타익스, 여기에다 내놔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립학교 장난감들을 제가 다 갖다 놨어요. 이유는 아이가 아이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보조개가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엄청 예쁘죠. 장난감 퀄리티 보세요. 엄청나죠. 저 뒤에 콩순이 냉장고 보이세요? 처음부터 장난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애기가 이렇게 조그마잖아요. 얘 6살이에요. 6살인데 저 장난감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저 바닥에서, 저기는 이제 학교 센터 내부예요. 저 아이들은 저렇게 이렇게 맨들맨들한 바닥을 밟아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저기서 막 드러 누워 있고 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난감 모으고 사고 해서 저는 제가 살았던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난감으로 저희 레고도 있어요. 레고 프렌즈도 있고요. 레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듀플로 레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아이가 아이다워야지, 애들이 애름답게 커야지, 그런 마음으로 장난감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너무너무 잘 놀죠.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얘네 아빠는 감옥에 있어요. 엄마가 혼자 이제 여러 형제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뻐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뻤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애들 씻길 때 선교사님이 그저 앞전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물에다가, 그때는 저희는 지금은 이제 뒤에 약간 목욕탕처럼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교사님 증언에 의하면 하이타이를 풀어서
구두솔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화장실 솔 같은 그 솔로 애들을 이렇게 씻겼대요. 이렇게 제가 이태리 타월 구비해놨어요 지금은. 근데 솔로 이렇게 문질러야 애들이 이게 그 찌든 때라 그러나 그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 율리가 대사관에 그 대사님 꽃 소녀로 초청이 되어서 이제 그 이렇게 뭐죠 이거 세배하는 거, 세배하는 거를 갔어요. 여기 한국 대사관이거든.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한 교민들은 한 200여 분 정도 계시다고 해요. 선교사들 포함해서 선교사들은 한 3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배해서 세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돈을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똘똘 싸가지고 둥지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세뱃돈을 아이들에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그러면 둥지 엄마가 애들 쌀 사줄게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이들은 과자랑 장난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자를 사줘야 한대요. 그래서 이날 실제로 저 율리 세뱃돈을 아이들 과자를 다 사서 주었어요.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예쁜데 얘는 엄마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그냥 동네 할머니들이 그냥 키워요. 그냥 이 집 가서 살고 저 집 가서 살고 그냥 그 스트릿에 그 움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얘뿐만이 아니라 몇몇 돼요. 그러니까 고아인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아이의 삶을 살고 또 이런 아이들을 제가 참 그 아이들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참 아픔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공기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붙으면 저도 꽤 잘해요. 너도 잘하니? 우리 남자 너무 잘생겼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공기도 이렇게 하고 공기를 예전에는 돌로 하던데 제가 공깃돌로 바꿔줬어요. 업그레이드. 아이들은 부모 없이도 거기서 그렇게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기도 한데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키우신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딩이 100벌이면요. 정말 쌓아놓으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예요. 패딩 두껍잖아요. 저희랑 날씨가 거의 비슷해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빨가벗고만 살진 않아요. 저도 옷 입고 살아요. 추워요. 그래서 저희는 고산지대에 살거든요. 그래서 좀 추운 것 같고요. 다른 아프리카 지역, 다른 지역은 실제로 덥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지역도 있어요. 실제로 남북한 합쳐서 한 3배 정도 크기에 되는 나라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100명 정도 처음에 받았을 땐 38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가끔은 안 나오기도 하고 안 오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며칠씩 안 오고 하면 제가 집에 가봐요. 그 왜 안 오냐, 왜 안 보내느냐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애는 국어를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센터를 가느라고 국어를 못 나가니까 수입이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선교사인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줘. 그 국어라는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또 나는 또 이제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참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고 제가 선교 편지에도 썼던 그 이지키아라는 여자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이지키아인데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앉아 있고 이지키아 앉아 있고 이렇게 새로 받아주시는 공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목사님이시기도 하셔요. 현지인 목사님이셔요. 이지키아도 역시 이제 아빠는 없고 엄마가 딸 셋을 키우는데 딸 다른 둘은 이제 또 우리 센터에 다녀요. 근데 이지키아가 출생 증명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전교 1등 했어요. 둥지에서. 너무너무 똑똑한 거죠. 근데 16살이에요. 근데 16살이면 우리에게는 어리지만 이 나라 아이들은 16살, 17살 되면 자립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센터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들 내년에는 다 직업 구해서 다 나갈 거야. 내년에는 다 직업 훈련학교 다 보낼 거야. 다 이제 직업 찾을 준비해 하고 이제 제가 엄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저를 따로 찾아왔어요. 저기 선생님, 나는 선생님 집에 가서 일하면 안 돼요. 선생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돈 안 받을 거예요. 돈 안 받고 일하고 밥 먹여만 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식모 있었잖아요. 그런 식모살이 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기는 그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오히려 외국 사람 집에 식모살이를 가면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그 식모를 하는 그 사람이 그 자기 동생들을 쭉 키우기도 해요. 그게 거기서는 일반적이. 우리나라도 막 5, 60년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안 나와요. 사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지기아가 이제 공립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보냈는데 지난주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쳤어요. 16살인데 1학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 목사님께서만 아이를 받아주셔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쳤고,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면 이제 그 나라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차기 둥지를 맡을 거예요. 네, 이지기아예요. 이지기아 집이에요. 제가 가정 방문을 가서 엄마한테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낼 거예요. 공립학교 교복도 맞췄고요. 교복을 맞추는 게 이제 시장 가서 미싱으로 드륵드륵 박아서 맞추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아이 표정 잘 보시고요. 어때요? 필통 보죠? 한국 거예요. 글씨도 엄청 잘 쓰고요. 이 아이가 학교를 보냈더니 저 교복 입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약간 그 겨자 색깔. 근데 지금 여기는 센터거든요. 저희 센터거든요. 와서 점심을 먹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도시락을 쌀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그래서 중간에 얼른 이제 센터로 와서 밥을 먹고 숙제 얼른 해가지고 다시 학교로 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참 좋습니다. 8살짜리 아이 순이에요. 둥지센터는 고맙게 가끔 한 번씩 덕터 정이 와주셔서 아이들 꼬맨 거는 저희는 학교에 덕터도 있어요. 아이들 손도 꼬매주고. 애들 왜 손발이 다 이러냐면 맨날 물에 들어가서 쓰레기 더미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찾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잘라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근데 이 손을 보는데 이게 아이의 손이에요. 얘가 9살인가? 뭐 그쯤 어딜 거예요.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참 저거 이제 꼬매주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서 저희 양호실은 굉장히 바빠요. 이게 6살짜리 아이 손인데 손에 굳은 살 보이세요? 저게 하얀 손톱은 저예요. 그리고 손이 정말 조그맣죠. 근데 저렇게 굳은 살이 막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양호실은 바빠서 이게 제가 사진상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고름 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 종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짜고. 그래서 네, 짜주고. 이제 치과는 저희가 못 해가지고 내년에 오면 저희가 이빨 뽑는 것도 배워갖고 뽑아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직은 못 배웠어요. 애들 이빨도 이제 다른 이제 현지인 치과 선생님 불러서 이제 치과도 봐드리고요. 이 아이는 율리랑 같은 11살인데요. 이제 감기가 심하고 목도 많이 붓고 해서 좀 항생제를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불렀어요. 몸무게가 우리 딸은 우리 율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뚱뚱하지 않죠. 근데 11살인데 42kg 나가거든요. 42점 몇 킬로 나가요. 얘는 반이에요. 22점 몇 킬로예요. 아이들이 영양 실조가 굉장히 심해요. 대부분의 아이가 이렇고요.
아이들은 개개인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파일링을 해서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고 혹은 뭐 어떻게 자라고 특이한 상황들. 그런데 이거를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시험 들었어요. 아이들을 생활 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참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게 사람의 현실인가? 뭐 이런 일들이 많고 아침에 양호실에는 오면은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이렇게 맞은 애, 부모한테 맞은 애, 뭐 길에서 맞은 애, 이렇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적인 폭력에 주기적으로 노출이 되는 아이, 아니면 성폭력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근친상간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대단히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거기서 제가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잔상이 남는 거예요. 아까 그런 예쁜 애기들 얼굴에 그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하는 사치는 뭐냐면 아침에 거기가 프랑스 그 식민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게트가 진짜 맛있어요. 바게트 맛있어요. 크로상도 맛있어요. 그런데 크로상이 얘네들 크로상이 그러니까 한 끼 식사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손을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여기 안 계시죠? 이백한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말할게요. 이백한 지사님이 커피 하시잖아요. 근데 커피를 이제 마시러 갔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통통통통통 바쁘게 막 다니시는데 저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나한테 후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정말 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이들의 삶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너무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도 가능한 안 사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커피 타 먹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은 이날 내가 이게 멘탈이 자꾸 떨어질 때 이제 가서 커피를 사 마시면서 이제 고급진 크로상을 놓고 마시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그때 이제 묵상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출동합니다. 이제 나는 다른 세계로 출동하는 거. 그 아이들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와 크로상을 마시면서 이제 우아한 상을 두고 그래봤자 1,000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큰 돈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 끼 식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요. 이게 이제 제가 아이들 가정 방문한 사진이고요. 이제 이 사진은 가정 방문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아이가 피부병인 거예요. 덕터정이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물을 저희는 지금은 제가 가스로 다 바꿨는데요. 그때는 숯불로 밥을 하고 숯불로 물을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숯불로 하면 우리가 바베큐를 매일매일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숯불로 밥을 하길래 이제 제 가스로 다 바꿔드렸는데 아이가 피부병이 이렇게 났어요. 이게 여기가 이 아이의 집이거든요. 화면이 풀풀 양가서 안 되겠다. 이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운자예요. 피부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저희가 숯불로 물을 끓여서 아이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약으로 발라서 씻기고 매일매일 씻기고 이제 약을 바르고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발라주고 씻기고 해요. 근데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여전히 그 마을에서조차도 따돌림을 당해서 제가 마을을 이렇게 나갔는데 누가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천막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거를. 근데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웬만큼 뭐 이렇게 사람을 보고 놀라거나 하지는 않아요. 많이 이렇게 막 무뎌져가지고 세져가지고. 근데 갔는데 애기인 줄 알고 애기인 게 분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천막을 확 걷어가지고 까꿍 그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너무 미안하게.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피부가 아까 그 상태고 아이가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한센병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피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당겨졌다 그러나 그래서 아이 얼굴이 약간 변형이 있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깨끗한 상황인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조차에서도 아이 피부가 전체로 이렇게 비늘로 덮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선처럼 이렇게 비늘로 덮여 있어서 이 아이를 데려올 때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셨던 묵상 말씀 중에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인데요. 저는 묵상의 마음으로 그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개역개정의 이거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앞에 건 개역개정이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아이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둥지 아이들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으로 알고 이제 그날 묵상을 마쳤고요. 이 아이 나수르는 7살인 것 같아요. 근데 빨래를 하고 있어요. 저 뒤에가 집이고요. 머리에 땜통 보이시죠? 이따가 땜통 확인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빨래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래를 저보다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 빨래는 본인의 빨래가 아니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거를 빨아가지고 팔기 위해서 빠는 거예요. 얘가 얘예요. 잘생겼죠? 얘예요. 어때요? 너무너무 잘생겼죠? 색종이들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애들 저 정도로 다 이렇게 좋은 학용품과 좋은 재료들로 공부하고 옷 입고 먹고 하고 있어요. 연필도 좋아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자, 이 세 아이는 병을 훔쳐가지고 경찰에 잡혀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 이렇게 하면 돼? 이제 혼낸 다음에 다시는 훔치지 마 하고 이제 막 야단을 치셨어요,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서 자, 우리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한 남자아이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다시 훔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훔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훔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이 사실 굉장히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죄 지을 거 알면서 또 짓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 용서하실 거 아니까 죄 짓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고백은 너무 순수하고 솔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많은 마음을 주었어요. 떠들어서 벌 받는 거예요. 우리 급식 수준이 이 정도예요. 밥은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데 몇 숟갈 먹었구나. 예. 이게 일단 식판이 이렇게 철판으로 된 거는 굉장히 럭셔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이 철판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이 좋은 식판이에요. 거기서는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만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희 밥그릇 부심이 있어요. 이 정도 퀄리티로 나가고요. 요거보다 좋게 나갈 때도 있어요. 고기도 좀 크게 나갈 때도 있고요.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가 저희 선교사님은 아니신데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팀이 방문을 해가지고 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밥 해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소세지 뭐 먹고 싶니 했더니 제일 비싼 거 먹자. 그래서 애들이 소시지가 먹고 싶대요. 그래 우리 소시지 먹자. 소시지 많이 먹자. 우리 제일 비싼 거 소시지가 제일 비싸요. 근데 이렇게 장을 보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근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소시지를 얼마나 사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 모르는데 나는 소시지 얼마나 사야 돼? 많이 삽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 소시지 1인당 하나씩 먹어도 돼요? 진상. 하나씩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시지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서 먹었던 거예요. 소시지를 통째로 너무 놀랐어요. 그게 질문일 거라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소시지 플렉스를 좀 했고요. 네, 저희 파스타도 이렇게 나가요. 안 보이지만 치즈 있어요. 치즈도 있고요. 우리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일어서서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식사를 보면 절로 이 밥 사이즈 보이세요? 예, 밥은 저 정도 먹어요. 왜냐면 하루에 한 끼 먹잖아요. 얘네들 먹으러 오니까 이렇게 먹는 거고요.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식사 기도 하실 때 둥지 아이들 굶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애들 먹는 거 보면 진짜 내 배가 불러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 아트 시간이고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트도 이렇게 잘해요. 아침에 체프라는 시간인데요. 저희 주 기도가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고, 이 아이가 최근에 엄마를 잃은 아이거든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 입을 보면 이렇게 입술이 많이 터졌죠. 이게 부활절 방학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온 사진이에요. 근데 방학을 하면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게 애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예뻐졌죠. 일주일 딱 먹이니까 이렇게 변해요. 입이 다 터졌다가 입 안에를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어떡하지? 할 거 많은데.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먹으니까 금방 좋아져요. 여기 이제 이거는 바오밥 나무예요. 저 휴지 좀 주세요. 계란이요. 이렇게 좋거든요. 이게 계란인데 계란이 비싸요. 왜 비싸냐면 계란을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00원이에요. 200원 한 알에 200원인데 월급이 보통 사람들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에요. 월급이 10만 원인데 200원짜리 계란 사 먹을 수 있어요?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말씀 미니스트리 팀에서 또 이제 양계 팀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부활절 계란 나눈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집으로 계란을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쌀을 집으로 보내거든요. 금요일 날 집에 갈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니네 구걸하지 말아라 얘기만 하고 밥을 안 주면은 뭐 구걸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병을 안 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저 한 달에 돈 이만큼 써요. 엄청나죠? 제가 그때 처음에 제가 10월 달에 이 학교를 이렇게 세 번째 선교사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제가 여기서 읽으려고 해요. 앞에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제목 우리 목사님. 앞에 생략하고 빈민가 지역 아동센터를 전입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새롭게 저희에게 요청이 온 학교는 정식 학교라기보다는 정말 최악의 빈민가, 패스트 청걸 지역, 마약, 쓰레기 하천가, 부모도 출생 증명이 없어서 아이들도 함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빈민 의료, 교육, 급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학교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저는 그 건물이 탐이 나더라고요. 2층으로 벽돌로 단단히 지어졌고 7년 전 1억 정도 들어서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배 정도 더 들어야 예산이 들어야 비슷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저는 건물이 그냥 생겼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드리겠지만 마치 우리나라 60, 70년대 청계천 하수촌 뒷골목처럼 더럽지만 서울의 중심가이고 땅이 나라 땅이라서 렌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건물 임대료 내지 않아요. 다양한 사역을 펼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뻤어요. 하나님께 기뻐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하천 쓰레기 길 아까 그
복개천 보이셨죠? 길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 앉아 계신 모습이 기도 중에 쓱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사실 그곳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영혼들을 볼 기쁨보다는 사역장을 갖게 되리라는 기쁨이 컸던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후원금 걱정을 저 대신에 많이 하셔요. 이 학교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아무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여기가 NGO가 후원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NGO가 후원이 끊긴 지가 1년이 넘어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GO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요즘의 기도 제목은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NGO 없으면 아프리카 선교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교회가 선교를 해야지 선교사가 NGO 없이는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워요. 여튼 그런 질문으로 요즘 하나님께 아이들 잘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네, 뒤에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네요. 네. 이렇습니다. 자, 돈 때문에 선교 못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 보면 안타까워서 막 돈 주고 싶은데 나는 돈 없어서 못 주겠고 그런 마음이 막 있죠. 돈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다 줘요. 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로 돈이 와요. 진짜 그래요. 제가 경험해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이때 미스 마다가스카르가 온 거예요. 여기는 그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위에서도 그 현지인들에게도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후원받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 까불이들이고요. 우리 너무 잘생겼죠? 자기 태극기 그렸다고 나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고요. 율리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율리 학교 이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리는 이쪽이랑 저쪽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그 다리가 정말로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돈 줘야지, 내 손으로 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거를 저는 거기서 정말로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늘 상급을 나란히 서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번 달 선교 편지에 쓸 거기는 하지만 제가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근데 오기 직전에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아이들 달란트를 2달밖에 못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선물 수준 보시면 의리의리해요. 장난감 좋은 거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오면서 제 마음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런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달란트를 돈뭉치를 이렇게 그 가짜 돈 있죠? 아이들 주는 가짜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녔어요. 누가 혹시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애는 없나?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에 콱 온 게 있어요. 얘들아, 내가 그렇단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느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서서 주머니에 손을 탁 넣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 부족한 거 있을까 봐. 근데 부족하면 내가 돈을 이렇게 확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 다 있는데 얼른 이렇게 주려고. 근데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서서 여러분의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옆에서 정말 하나님 주머니 돈다발 드시고 이렇게 딱 드시고 이렇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여러분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다 못 나누었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도 많이